안녕하십니까. 뉴스 추적입니다. 휴일도 없이 새벽까지 일을 해도 월급은 고작 10만 원. 중학교는 다닐 필요가 없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도 안 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매우 놀라운 제보를 접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이런 일들이 실제로 한 공장에서 10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5일 밤 취재진은 제보자 이모 씨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13년 동안 온몸을 바쳐 일했던 곳에서 결국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이 씨. 그는 자신이 믿어왔던 목사 박모 씨에 대한 얘기로 말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기가 아니면은 천국도 못 간다. 이런 식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해요를 많이 했죠. 지난 90년 이후 목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공장 내 집단 생활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일을 약 한 16시간 이상씩 하죠. 하루에? 네. 보통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늦게는 한 4시, 12시 이전에 끝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2시죠. 월급은 얼마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식적으로 주는 것은 10만 원이죠. 이 씨는 취재진에게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더 있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이들 가운데는 공장 사장인 목사 박 씨의 친조카 내외까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밤낮으로 일을 했고 선지자들도 했으니까 너희들도 밤낮으로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간다.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일요일도 예배만 딱 마치면 바로 일 시작하고. 이들은 공장 내에서 사장과 목사를 겸한 박 씨의 권위는 절대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때 그의 눈밖에 난 조카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까지 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멸돌로 뭐 내가 죽어야 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 필요가 없구나. 나는 불필요한 존재구나. 이제 그게 이제 내가 설교자 들으면서 이제 나는 사람들한테 힘들게 하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드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취재진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전남 목포에서 만난 김성규 씨 가족. 박 목사를 믿고 10년 가까이 공장 생활을 하다 재작년에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애들만 이렇게 혼자 키우려면 선하게 키워야 되겠게. 그래서 애들 데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고 데리고 식구대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들 역시 중노동의 대가로 받은 것은 월급 10만 원이 전부였다고 말합니다. 돈이 이게 월급 봉투인데 네. 명목상으로 적어놓은 것이 50만 원이고 네. 실수령액은 이렇게 네. 10만 원으로 네. 이 10만 원이 갔다 하는 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네. 적어놓은 것이죠. 네. 저희는 이제 그 부부기 때문에 네. 부부들은 부인 앞으로 해서 예. 한 사람으로 해서 20만 원을 주거든요. 예, 이것도 1인당 지금- 10만 원이죠. 이것도 지금. 그런데 취재진은 새로운 사실을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공장 일을 했던 동생 영주 씨가 바로 1년 뒤 중학교 1학년을 마지막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이 지금 여기 분위기가 애들이 다 학교를 관두고 다니는데 너 혼자만 다니면 딴 애들 보기에 좀 뭐하니까 학교를 관두고 여기 와서 일을 좀 하면 어떻게 했냐는 식으로 나와서 울었죠. 제가 울었어요. 이제 비관을 했죠. 제가 막상 교회라고 돌아왔고 새끼들까지 공부도 못 가르치고 여기 들어와서 중단하고 이 진짜 시켜보지 않는 일도 시키고 그래도 그 길이 천국 가는 길만 긴 줄 알고 참았죠. 현재 영주 씨 나이는 24. 10년 동안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영어 알파벳을 배우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살고 왜 거기 가서 살고 했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후회도 되고. 문제의 공장에 대한 증언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정관 수술을 하라는 사실상의 강요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내 분위기가 네. 정관 수술을 하라는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흘렀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왜? 애한테 한 사람 딸려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면은 인력 하나를 못 쓴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다 여자들은 다 애기 하나씩 낳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애기 하나 낳아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아직도 수십 명이 신안 공동체 생활을 하며 중노동에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취재진은 윤재의 공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들조차 그저 소문으로만 전해 듣고 있을 뿐 공장 사정을 통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얘기 혹시 있으세요? 모르나. 여기 무슨 교회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들으면 소문을 뭐 그런 소문을 한다는 소리 그런 소문도 나오고 있어요. 사소한 일내에서 무엇을 가잖아요. 가면은 주변에 사람이 많은가 보지. 뭐 개미 새끼다 말이야 분인데. 그 쉽게 하면은 그 통솔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나 없나고 얘기하지 뭐 모르는데. 마을 주민들에게조차 낯선 공장. 취재진은 먼저 손님을 가장해 공장 내부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아주머니와 할머니들이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작업이에요? 목사에 관해 묻자 공장 관계자는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7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지금 유학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국가에서 버리는 거. 비정 학생으로 마찬가지. 이 사람이 유명하시대. 아무튼 또 공부해나고 다음 날 취재진은 공장 사장인 목사를 직접 만나 월급 문제 등 몇 가지 의혹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행하지 마시고요. 받지 마세요. 취재하지 마세요. 카메라도 좀 걸려주세요. KBS 이사니까 그가서 이야기하고 하세요. 중노동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1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는 제보자들의 주장을 확인하려는 순간 사무실 밖에서 공장 직원들이 제보자에게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면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야 들어와 말이야. 너희들 내 말도 안 듣지? 언제부터 너희들 내 말 안 듣지? 아, 우리도 보사 조건 살면 되잖아요, 바보들아. 그러니까 들어가란 말이야, 내가 살 테니까. 제보자들과 취재진을 접한 공장 사람들은 무척이나 흥분해 있었고 한때는 동료였던 제보자들에게 폭력을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싸움을 말리는 취재진까지 폭행했고 취재진이 부상하는 불상사까지 생겼습니다. 상황이 일단 수습된 뒤 야, 이거는 저희가 확인할게요. 왜요? 어렵게 제보자들 몇몇이 사무실로 들어왔고 자리에 앉자마자 목사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한 거요. 돈 탄 거 있잖아요. 각서하고 나갈 때 다 타비했습니다. 월 100만 원 이상 분명히 월급을 준 근거가 있다며 서류를 제시하는 박 목사. 나가는 사이 가지고 매달 100만 원씩. 예, 내가 100만 원 쓰고. 그러나 제보자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매달 이렇게 월급 100만 원씩 받으셨어요? 아, 제가 돈 받은 일 없습니다. 매달 얼마 받으셨어요?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서명은 왜 하셨어요? 그거는 회사에서 그냥 사인만 형식적인 서류니까 사인만 하라고 그래서 한 겁니다. 돈을 안 받아도 사인. 한 달에 총 인건비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기 한 달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인건비가 현재 한 30명 있거든요. 그 나오면 다 드릴게요. 제가 다 기억 못하니까.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인건비가?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죠. 기업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한 달 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됐는지도 설명하지 못하는 사장. 취재진은 지난해까지 사용했다는 노란색 월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이런 걸 봉투를 기억나세요? 기억난다. 제가 이것은요 유료금조로 매달 좀 더 줍니다. 다소 당황한 기색의 박 목사는 위로금으로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봉투마다 금액이 두 가지로 적혀 있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일 잘하고 잘하는 사람은 60만 주고
못하는 사람은 20만 줘. 아, 이게 봉투에 같은 봉투 때문에 위에는 60만 원. 그때는 일 사람도 와서 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아니, 이 한 사람한테 지급하는 봉투인데 왜 금액이 두 개가 써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일을 잘하고 수당도 많이 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기자의 질문에 목사는 말문이 막힌 기색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보자들 명의의 월급 통장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통장에는 매달 25일 150만 원이 월급으로 입금된 뒤 며칠 안에 전액이 빠져나간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제보자들의 주장은 지난 3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직원들 통장을 만든 뒤 격리 직원이 도장까지 관리했고, 따라서 최근 통장을 돌려받기 전까지 입출금 내역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돈 누가 찾은 거죠? 150만 원 월급 받은 그 다음날 150만 원 자, 누가 찾은 겁니까? 저는 그 관계도 모릅니다. 박 목사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내가 봉급 주면 나가서. 네, 얼마를 지급하셨어요? 150만치. 예. 이번 날 나면 있습니까? 그리고 자, 근데요?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왜 그 다음날 이게 인출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실제 잘 보냈는데. 됐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입금해줬고 그 돈은 제보자들이 찾았었다고 주장하는 목사. 100만 원 이상 월급을 준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로는 회사 측이 고스란히 다시 빼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제보자들. 과연 누구의 말이 사실일까? 취재진은 은행을 찾아가 직접 사실을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한 제보자의 예금거래 실적표에는 지난 5월 25일 월급이 서울 사무소에서 통장으로 입금됐고 사흘 뒤인 28일 전액이 빠져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은행에 확인한 결과 이 돈이 인출된 시간은 오후 4시 34분. 그렇다면 이 시간에 돈을 찾아간 사람은 누구일까? 취재진은 은행에 보관돼 있는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 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거기 그 격리 직원들이 통장을 여러 개 갖고 갖고 처리하고 뭐 하는 때 있잖아. 그럴 때 주로 뭐 어디로 송금을 해? 아니면 현금으로 찾아갖고 하지? 이 직원들 월급 통장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직접 찾아가요? 5월 28일 오후 4시 25분. 차양 바지 입은 직원 같은데? 저분이 누구세요? 저분이 그 격리 직원이에요. 은행으로 걸어 들어오는 한 여성. 잠시 후 파란 파일을 열고 통장을 꺼내서 내놓습니다. 다름 아닌 회사 측 여직원이었습니다. 이 여직원은 잠시 뒤 인출한 현금을 갖고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월급을 각자가 빼갔다는 목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월 최저임금은 51만 4,150원. 이 서류는 박 목사가 며칠 전 취재진에게 보내온 자료입니다. 박 목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자신은 임금 문제에 관한 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이 공장의 임금 실태를 확인하던 중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밤 11시쯤 어둠과 적막에 쌓인 동네와는 달리 공장에서는 불빛이 새나오고 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작업에 열중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공장 한켠에서 앳된 얼굴의 남자아이가 눈에 띕니다. 목장갑을 낀 채 기계 앞에 앉아있는 아이. 그리고 더 어린 듯한 다른 아이도 보입니다. 공장의 이 아이들은 기계 주변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전, 취재진은 전날 밤 공장에서 목격한 아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잘해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 그런데 이 아이는 학교는 가지 않고 공장에서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점심시간. 이번에는 앳된 얼굴의 여자아이 한 명이 목격됐습니다. 역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소녀. 도대체 이 아이들은 왜 이 시간에 학교가 아닌 공장에 있는 것일까? 그날 밤 취재진은 다시 공장을 찾았습니다. 전날 밤 아이들이 있었던 작업장.
기계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창문을 통해 목격됐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플라스틱 파일 위에 뭔가를 인쇄하는 아이. 옆에는 더 어려 보이는 아이가 인쇄된 파일을 차곡차곡 말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장의 다른 한편에서는 여자아이가 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점심시간에 목격한 바로 그 소녀. 무표정한 얼굴에 몹시 피곤한 듯 연신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가정의 품에서 달콤한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아이들. 그러나 이들은 어른들조차 힘들어할 야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일하던 작업장은 자정이 지나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지난 29일 취재진은 미성년자 노동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을 찾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일하는 아이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남자아이들이 야간 작업을 했던 곳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인쇄 작업을 하는 이곳에서는 화학물감 특유의 독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냄새예요, 근데 진짜? 이게 실크 인쇄, 그 잉크 냄새예요. 잉크하고 안형이라고 시삭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휘발성입니다. 그러니까 페인트로 말하면 신나 같은. 네. 예. 제가 판단할 때는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될 사업장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무독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냄새가 많이 나는 그 톨루엔 종류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장 사장인 박 목사는 아이들이 작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이들의 야간 작업에 대해 묻자 박 목사는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안 한다고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미성년자들 이렇게 일 시키면 노동법 위반이거든요. 안 하죠. 이거 할 수가 없죠. 그거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걸리면 행사하게 해야죠. 진앙을 걸고 맹세할 수 있으시죠. 그럼요. 보십시오. 한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따만 다 허락된 게 있으니까 보면은 애들 학교 다녀요. 그 저녁에도 건강관 본인들이 애들 다 시키겠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공부시키지. 공장의 다른 직원들도 아이들이 작업하는 일은 없다며 목사를 거들었습니다. 여기서 저기 혼자 작업을 하세요? 취재진은 간밤에 촬영한 화면을 목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말이 달라집니다. 말씀해 보시죠. 뭐요? 이게 무슨 장면이죠? 잘 안 보이는데요? 네, 보시니까. 야, 보세요. 무슨 장면? 뭘 보니까요? 하나도 안 보니까? 네, 보이시죠? 네. 아주 여름방학 때만입니다. 애들 와서 가끔 누구 것이 강주에 와서 처음 만나러 왔을 때 저 여름방학 당일 모습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던 목사는 궁색한 변명을 계속합니다. 노동 안 시키신다면서요? 노동 방학 때 와가지고 애들이 선생님은 애들 안 받다니까 애들한테 군학생들한테 그거 안 받답니까? 취재진은 목사와 함께 여자아이가 일하는 모습이 목격됐던 작업장으로 갔습니다. 여기도 그럼 미성년자가 일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절대 시킬 수 없죠. 그래요? 네? 그래서 할 수가 없죠. 노동법 위반이. 그렇죠. 그래요? 네, 절대 못합니다. 목사에게 여자아이가 야간 작업을 하던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언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오면은 가끔 집에다가 놀러 이따 갑니다. 여자아이가 공장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며 가끔씩 공장에 놀러 온다는 목사의 말은 사실일까?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아이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딸 아내와 함께 공장에 들어갔던 손 씨는 8년 만인 지난해 딸과 함께 공장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딸은 아빠 곁을 떠나 다시 엄마가 있는 공장으로 갔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공장에서 밤늦도록 일하고 있는 딸아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내 딸이. 이 어린 나이가 밤. 손 씨는 한동안 좀처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시키겠습니까? 남늦게까지 이게 11시간 넘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을까? 취재진은 공장에서 목격했던 아이들 중 한 명을 근처 초등학교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나이 12살, 초등학교 6학년생인 민수는 방과 후 공장에서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몇 시까지?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장님. 뭘 잘하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제 밤에도 밤까지 열심히 일하는 건 목사님도 알죠? 알아요. 목사님도. 취재진은 공장에서 목격했던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위해 근처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확인해보니 목장갑을 낀 채 기계 앞에서 인쇄 작업을 하던 소녀는 14살 성훈이. 중학교 2학년까지의 기록만 남아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중국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 도시학교로 전학을 간다며 서류를 떼어간 뒤 행적이 묘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현재 광주에서 중국어 연수를 위해 사설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2002년 3월경에 가족이 중국으로 이주할 예정이므로 자퇴를 시켜달라고 했다. 이런 기록이 있네요. 취재진이 공장에서 목격했던 소녀는 중학교 3학년에 다니던 15살 선미. 올해 초 이틀만 등교하고는 70일 이상 장기 결석하다가 어머니가 전학 서류를 떼어간 뒤 행방불명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떤 종교 집단에 들어가 있다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성훈이와 선미는 헌법으로 보장된 중학교 의무교육 제도의 혜택마저 빼앗긴 셈이었습니다. 선미가 공장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본 선생님들은 할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아프마. 맞죠?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뭐 하고 있어? 공대 청만들어. 파일 만들어. 아주 불행한 표정으로 있잖아 지금. 진짜 생기 발랄한데. 너무 눈물 나. 선미가 공부했던 교실. 교실 한쪽 구석에는 선미의 책상이 아직도 소리 없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속에는 선미의 이름이 너무도 선명한 미술 교과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교육받을 기본적 권리마저 빼앗긴 채 불법 야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박 사장의 공장이 지역사회에서는 연매출 30억 원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그리고 박 씨 자신은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재작년에는 신지식인으로까지 선정됐습니다. 취재진은 박 사장이 어떻게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할 군청을 찾아갔습니다. 60% 이상의 생산비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 강화, 종합문구 생산업체로 전국 백화점, 문방구 판매 및 중국을 제치고 일본 시장 등 29개 수출을 했네요. 취재진이 공장의 실태를 설명하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런 내용을 알았다면은 선정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그 제2공구 출입단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면서까지 이 사람을 신지식으로 선정하기가 만무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외부 이렇게 표현사를 서류나 모두 봤을 때 박 사장은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어린 환자들에게 자사의 문규제품을 기증하고 자선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선행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장이자 목사인 그의 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매주 목사의 설교와 예배가 이뤄진다는 곳. 취재진은 사장에게 예배 장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만은 결코 보여줄 수 없다며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냥 내가 안 하니까 창피하니까 이런 일 당하도 목사라고 죽었으니까. 취재진이 입수한 박 목사의 저서들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성경의 모세와 같은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땅끝이란 구절을 빗대 전남 해남의 땅끝 마을에서 자신의 조상이 태어날 것으로 예언돼 있다며 설이나 추석이면 직원들에게 목사 부모의 산소를 참배토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공동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여기 모인 것은 때가 되면 나를 낳으신 부모님들이 목에 있고 시험에 있는 그분들이 건강해서 천국을 인도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 믿음을 되찾고 싶어서 그 믿음을 보존하고 싶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곳을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장은 그 120명만 천국 가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천국 못 갔다.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만 있어야 된다. 진짜 나 우리 천국 가보려고요. 목사님한테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요. 그 지금같이 눈이 이렇게 쌓인데도 가서 그 눈에 헤치고 쑥을 뜯어다가 쑥물을 아주 아침마다 계속 찍어서 한 컵씩 드리고. 박 목사는 또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일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목사가 뭐 해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요. 낮과 밤으로 주야로 열심히 이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낮에만 돌아가고 밤에는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낮과 밤을 가지 않고 주야로 열심히 이 사업을 했다고. 피해자들은 목사의 교리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이 얼마 안 남았고 세상의 공부는 솔직히 배울 필요 없다. 그런 교리니까 초등학교만 나오면 전부 다 이제 그쪽 회사로 다 투입되는 거죠. 그 구원받는 사람은 마지막 끝나는 날 구원받는데 그때 임신한 자나 아이 가진 자나 뭐 무한자는 이제 달려가려니까 그 시간 내에 못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에 그러려면은 아이도 있어도 안 되고 임신한 자는 구원을 못 받고. 그래서 이 공장의 남성들은 결혼하자마자 불임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대로 끝난다. 우리가 마지막 때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는 없다. 그런 걸 강조하게 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정관 수술을 이렇게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건강이 안 좋은 부부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고 권유했지 정관 수술을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안 놓고 낳았어요, 그래요. 제가 많이 했죠. 환자니까 낳지 마라. 하지만은 후회하지 마. 근데 나가지고 2년 있다가 죽었어요, 그 애가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었죠,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받아도 몸이 아프니까 아프면 우리가 원래 나이가 죽었으니까 이 아픔을 보고 결정을 해라. 너희들 자유롭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공장 내에서 결혼한 부부는 지난 9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모두 20쌍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는 모두 3명뿐. 그러나 그들은 모두 목사의 2 아들 내외가 낳은 손자, 손녀들이었습니다. 3대 손이 자기 무릎 위에 앉아야지만 이 세상이 뭐 끝난다 뭐 어쩐다 막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은 자식을 낳아야 되고. 실질적인 속셈은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는데 그걸 못 애기가 있으면 일단 와이프가 묶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자식들은 자식을 다 놓게 하면서. 공장 취재 며칠 뒤 박 목사는 취재진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일까? 언니도 있으니까 그만 문제만큼은 그게 달아버리면 제가 이제 명예가 땅에 떨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 보니까 정말 좀 봐주시고 살려주시고. 배울 필요도 생명을 잉태할 필요도 없이 오로지 자신만을 믿고 따르라는 목사의 교리. 인위적인 방법으로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녀 생산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단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근거, 그다음에 그 배경을 알 수 없는 그 교단이기 때문에 정체불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랜 집단 생활을 청산하고 나서야 비로소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김진호, 이수진 씨 부부. 원래 자유를 찾으려고 나왔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다른 소망이라 이제 일반 사람같이 저도 좀 아이를 갖고 싶어요. 공장 밖, 사람들 속으로 나온 지 6개월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지만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작은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고생하고 그런 건 억울하기도 하죠. 사실은 제일 억울한 거는 나와보니까 그 사람이 그게 아닌 내가 존경받지 못할 사람을 존경하고 살았다는 그 자체가 제일 억울하고 진짜 화가 나요. 땀 흘려 일한 노동의 보람과 배움의 욕구, 그리고 새 생명을 잉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간다운 삶의 기회를 빼앗고 오히려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이미 종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당국은 이 같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 목사는 지금이라도 자신의 이야기가 방송되는 것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야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을 하루빨리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학교로 돌려보낼 것을 권고합니다. 뉴스 추적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불멸의 거장 카라얀. 그에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브랜드는 당신입니다. 파. 나 간다. 이 좋은 술을 남주고 가네. 아깝네. 우리 백세주가 어디 갔을까? 좋은 술 백세주. 한 병 더 쏴임. 네. 아줌마. 지금 네가 음악 좀 바꿔봐. 준, 음악 선곡 너무 좋았어. 락처럼 일하고 재즈처럼 쉬고 180도 기분 전환 하이트. 손으로 꿈을 말하는 아이들. 저 희망찬 손에 꿈을 쥐어주고 싶습니다. 100% 보리 맥주의 맛은 지켜져야 한다. 맥주 순수리 프라임 맥주. 이 맛이 순수령이다. 100% 보리의 깊은 맛. 프라임 맥주. 아, 전화. 전화 시간이? 또 잊으셨어요? 휴대폰에 걸 땐 KT 전화가 싸잖아요. 어디서나 휴대폰보다 싸다. 애들 방에도 전화 한 대 더 놔주세요. 평소에 서비스 받자. 서비스 끝내준다. LG 화재 매직카.